교재 133쪽부터 1011번부터 할 차례네. 1011번의 문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NC2에다가 N-1C2를 더했더니 N 플러스 2C 2가 나오는,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은, 이거 뭐 계산시키는 거지. 앞에 거 계산하면은 우선 분모는 2팩이고요. 분자는 n부터 시작해서 2개 쓰는 거. 그 다음에 곱하기가 아니네. 더하기지. 그 다음에 여기는 2팩에다가 n-1부터 이렇게 2개 쓰는 거. 그랬더니 여기가 또 분모가 2팩이고요. 분자가 n 플러스 2부터 이렇게 2개 쓰는 거. 저거 정리해서 n값 몇인지 풀어달라는 얘기인데, 뭐 여기는 이제 숫자 갖고 풀기가 좀 그러니까 방정식으로 풀어야죠. 양변에 2 곱하면 이거 다 없어지고, 전개하시면 n제곱 마이너스 n이고, 여기는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고, 여기는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되지. 그러면 넘기면 n제곱 하나 없어지고, 정리 끝내면 어떻게 되니? n제곱 마이너스 7n이라고 그냥 정리가 되네. 그럼 n으로 이렇게 묶어서 인수분해해서 풀어주시면 결과론적으로 n값은 7이겠죠. n값이 0이 될 수는 없지. n이 0 들어가면 이제 이런 데가 음수가 생기기도 하는 거고, 이제 n이 0 들어간다는 게 0개 중에 몇 개를 뽑는다 이건데, 0개 중에 뽑을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고, 그쪽에 있는, 옆에 있는 1015번. 이거는 이제 아까 A단계 설명할 때 이미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NCR이 NCN-R과 같다는 걸 증명을 해달라는 건데, 이런 식인 거지. NCN-R이라고 하는 걸 거기에서 증명을 한번 해보겠대. 그러면 이거는 NCR 쓰는 방법이 이거였지. NCR을 어떻게 쓴다 그랬냐면은 n 팩토리얼을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이렇게 쓰는 거라 그랬죠. 그럼 여기도 써보면 n 팩토리얼 분자에 갖다가 쓰시고, 그 다음에 분모는 뒤에 있는 거 팩토리얼, 뒤에 있는 거 팩토리얼 이렇게 쓰고 나서, 여기가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거 팩토리얼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잖아.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거 뺀 거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쓰여진다. 그래서 거기 가에 들어갈 게 뭐냐면, 가에 들어갈 게 n-r이 들어가겠네요. 여기가 지금 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저거 정리해보니까 이런 식이잖아.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과 여기 계산하면 r 팩토리얼이니까 이걸로 나눠 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나에 들어갈 단어는 뭐다? r 팩토리얼이 들어가면 된다. 근데 이게 요거랑 같은 의미가 되는 거니까 ncr로 바꿔보겠다. 그래서 얘가 요거랑 같습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증명으로 써여져 있어요. 지금 이게 1015번 대표 문제는 좀 간단한 형식인데, 그 아래에 있는 16번이나 뒷장에 넘어가 있는 17번은 좀 연산이 복잡하게 돼 있으니까, 복잡하게 돼 있더라도 한번 해보시고, 그 빈칸 뚫어놓고 채우라는 거는 앞뒤에 있는 거 비교해 가면서 하나씩 그 꼼꼼하게 비교하면서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만 확인하면은 할 수 있는 거니까, 조금 연산 복잡하더라도 한 번들 해보시고요. 1018번으로 가면은 이렇게 돼 있대. 플룻을 연주하는 학생이 5명이 있대. 플룻 연주하는 학생이 5명이 있고요. 바이올린 연주하는 학생이 6명이 있대. 이 중에서 플룻 연주자 3명을 뽑고, 이 중에서 3명을 뽑고, 바이올린 연주자 이 중에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요. 그냥 이거 뽑는 거죠. 뽑는 거. 뽑아서 연주 순서 정하고 이러는 게 아니지. 그냥 뽑기만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된다고. 5명 중에서 3명 뽑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5C3. 그 다음에 바이올린도 마찬가지. 6명 중에 2명 뽑아주시기만 하면 되지. 저렇게 뽑아놓고 뽑으면서 저거 이제 5C3 곱하기 6C2 뽑으면서 이렇게 곱해주시면 경우의 수 구해지는 거 끝이죠. 플룻 연주자 뽑으면서 바이올린 연주자 뽑는 거니까 당연히 얘네 둘의 경우의 수는 곱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뽑는 거다 보니까 몇 C 몇 이것만 하면 돼서 어떻게 보면 순열보다도 간단해요. 순서 생각하지 않아도 돼서. 그 다음에 1023번으로 가면 1023번에 ABC를 포함한 10명의 학생이 있대. ABC 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총 학생이 몇 명이 있다? 10명의 학생이 있다. 이 중에서 5명의 위원을 선출을 한대. 이 중에서 5명을 뽑아가지고 뭐 위원이라고 부르나 봐.
근데 A, B, C가 모두 선출되지 않는 경우의 수래. 요 A, B, C가 5명 위원 안에 다 못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이건 어떻게 보는 거냐면 어차피 얘네를 안 뽑을 거기 때문에 얘네 3명을 안 뽑을 거기 때문에 남아있는 애들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남아있는 애들이 몇 명이 있냐? 당연히 이제 10명 중에 A, B, C 3명 빠졌으니까 7명이 있겠지. 그러니까 결과만 보시면 돼. 7명으로 결국 몇 명을 뽑는다? 5명을 뽑는다. 7명 중에서 5명을 뽑는다. 요것만 보시면 돼. 어차피 저 A, B, C는 안 뽑히니까 A, B, C 그냥 제외하고 나머지 7명 중에 5명 뽑는 경우의 수만 세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거 계산은 이렇게 해달라 그랬지? 7C2로 계산하라 그랬고 요거는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죠. 답 써주시면 되는 거. 그 다음으로 가시면 1029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수상안전교육에 참여한 5명의 어린이가 있대요. 5명의 어린이. 4명의 안전요원과 함께 4명의 안전요원과 함께 고무보트에 탑승하는 훈련을 받으려고 한다. 9명 중에 4명이 먼저 고무보트에 탑승한다고 할 때 안전요원과 어린이가 적어도 1명씩 포함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 우선 지금 이렇게 9명이 있는데 이 9명 중에 우선 몇 명이? 4명이 이제 고무보트에 탄대요. 근데 안전요원과 어린이가 적어도 1명씩 포함이 돼야 된대. 안전요원이랑 어린이가 이제 각각 적어도 1명씩은 타야 된다는 거지. 9명 중에 4명을 뽑을 건데 여기나 여기에서 적어도 1명씩은 타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 저 반대되는 경우 빼버리자 그랬죠. 어떤 식으로 하면 된다고? 모든 경우의 수에서 안전요원과 어린이가 0명, 그러니까 안전요원이 아예 없는 경우 그리고 어린이가 0명인 경우 안전요원이 0명인 경우랑 어린이가 0명인 경우만 제외해주면 안전요원이랑 어린이가 적어도 1명씩은 들어가 있겠죠. 그 보트 안에.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는 어떻게 세냐? 지금 9명 중에 4명 뽑는 거니까 9C4로 계산해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안전요원이 없는 경우는 거꾸로 생각하면 안전요원이 없다라는 거는 어린이만 보트 안에 탔습니다 이 얘기지. 어린이 5명 중에 4명. 이러면 어린이만 타는 거지. 그 다음에 어린이가 안 탔다는 거는 안전요원만 탔다는 거죠. 안전요원이 지금 4명이 있으니까 그 4명이 4명 중에 4명 골라가지고 이렇게 탄 케이스. 다시 모든 경우의 수에서 안전요원이랑 어린이가 적어도 1명씩 타야 된다 그랬으니까 안전요원이 타지 않은 경우랑 어린이가 타지 않은 경우만 제외를 해 주시겠다 이거죠. 그래서 9C4에서 5C4 빼고 4C4 빼고 이렇게 연산하겠다는 건데 9C4 연산이 이렇게 되지. 9, 8, 7, 6을 4팩으로 나눈 거. 그러면 4, 2, 8이고요. 3, 2 하면은 몇 나오니? 126 나오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에서 5 빼고 이거 계산하면 5죠. 5C4도 계산해드려야 되나? 5C4는 5C1이지. 위에 그냥 5죠. 5. 그 다음에 4C4는 1이라 그랬고요. 앞뒤 똑같으면 1이니까. 저 126에서 나머지 숫자 갖다가 빼주시면 되겠네. 이게 몇 번이야? 1209번. 1029번. 1029번.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거는 뽑아놓고 나서 나열하는 게 나와요. 그 뒷장에 보시면 32번이네. 1032. 어느 놀이공원에는 서로 다른 놀이기구가 실내에 5개가 있대. 실내에 놀이기구가 5개가 있고요. 실외에 야외라고 되어 있구나. 야외에는 놀이기구가 4개가 있대. 실내에 5개, 야외에 4개. 근데 타는 순서를 고려할 때 실내 놀이기구 중에 5개, 실내 놀이기구 중에 5개 중에 몇 개? 3개. 그 다음에 야외 놀이기구 중 4개 중에 몇 개? 2개를 골라 타는 경우의 수. 근데 문제에 이제 조건이 하나가 붙었지. 뭐 하겠다? 타는 순서를 고려하겠다. 그럼 문제 풀이하는 순서는 이래요. 우선 1단계 뽑아.
이 문제에서는 이제 뽑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놀이기구 탈 건지 정해야 되지. 어떤 거 탈 건지 정해야 돼. 어떤 거 탈 건지 정하고 나서 2단계 나열해. 어떤 거 탈 건지 정해놓고 나서 그거의 순서를 결정하는 거죠. 어떤 거 먼저 탈 건지 순서를 결정하는 거. 이런 순서로 계산해 주시면 돼. 1단계 뽑아. 어떻게 뽑아? 실내에 있는 거 5개 중에 3개를 뽑으래요. 그치? 그 다음에 야외에 있는 거 4개 중에 2개를 뽑으래. 뭐 어떤 거 탈 건지 정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총 우리가 몇 개를 정했어? 실내에 있는 거 3개랑 야외에 있는 거 2개랑 이렇게 5개를 지금 골라 놓은 상태야, 그치? 근데 저 5개 중에 이제 순서를 결정해야 되잖아. 타는 순서 결정하는 건 간단하죠. 요 5개 중에 첫 번째로 탈 게 있을 거고, 두 번째로 탈 게 있을 거고,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로 탈 게 있을 건데, 요 5개 중에 어떤 걸 첫 번째로 탈 건지 정해야 되잖아. 그 경우의 수가 5개죠. 5개, 4개, 3개, 2개, 1개 이런 순서로 가는 거지. 그 정리하면 뭐? 5팩토리얼. 저 나머지 연산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죠. 저거 계산 연습하는 차원에서 계산 한번 해보시면 돼. 다음에 유형 7번에 있는 거 1035번이네요. 1035번. 두 집합 x, y가 있는데 x가 1, 2, 3, 4고요. y 같은 경우는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그냥 쓸게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쓰여져 있어. f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만든대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만드는데 x1이랑 x2가 다 x의 원소일 때 여러분 앞으로 이 표현 외우셔야 돼요.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작다. 앞으로 이 표현 외우셔야 되는데 이 표현 딱 등장하면 앞으로 바로 이 표현 등장하면 앞으로 바로 머릿속에서 이 문제는 조합 문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왜 그러냐? 우선 x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늘상 해왔던 그 주머니 구조대로 그려보면은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함수를 만드는 거죠.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작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게 이런 뜻인 거야. 1은 2보다 작기 때문에 f1은 f2보다 작아야 돼요. f1이 뭐보다 작아야 돼? f2보다 작아야 돼. 근데 또 이렇게도 읽을 수 있지 않나 얘를? 2가 3보다 작으니까 f2가 f3보다 작아야 되지. f2가 f3보다 작아야 돼. F3은 F4보다 작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구조로 나올 때도 있거든? 문제에 이런 구조로 써 있을 때도 있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 표현으로 써 있을 때도 있고 이 두 가지 표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걸 간단히 뭐라고 읽을 거냐면 앞으로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는 경우의 수라고 부를 거야 내가.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경우의 수를 조합으로 세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10개 중에 여기 지금 정의역이 4개 있잖아요. 그럼 이 정의역 4개가 여기 있는 공역 10개를 향해 화살표를 쏠 건데 여기에서 여기로 쏟아보면 화살표를 쏟아보면 결국 치역이 몇 개가 나오냐면 지금 여기 구조가 이런 식으로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잖아.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다는 건 똑같은 대로 화살표를 못 날린다는 얘기죠. 1이 예를 들어 1로 갔으면 2는 요 1보다 큰 데로 가야 되는 거니까 똑같은 데로는 갈 수가 없지. 지금 등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는 경우의 수는 여기 있는 공역 10개 중에 얘네의 치역이 될 4개를 골라주시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 표현에 대한 이제 해설이 이렇게 된다고요. 풀이가 공역이 있는 10개 중에 몇 개를 골라주기만 하면 된다고? 4개를 골라주기만 하면 돼. 이게 답이야. 10개 중에 4개 골라주기만 하면 돼. 그럼 저게 왜 답이냐? 여기 있는 10개 중에 4개를 아무렇게나 고르잖아? 뭐 예를 들어 4개가 이렇게 골라졌다고 쳐봐. 그러면 이런 식의 관계를 만족을 시키려면은 요 1은 무조건 제일 작은 데로 가야 되고요. 얘는 그 다음 걸로 가야 되고 얘는 그 다음 걸로 가야 되고 얘는 무조건 제일 큰 걸로 가야 돼. 이게 자동 결정이야.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꿀 수 없고 얘네는 자동으로 화살표가 자동으로 매칭이 돼 있어. 그러니까 너네는 뭐만 해주면 된다고? 여기 있는 10개 중에 요 4개의 치역이 될 애들만 4개 골라주시기만 하면 돼. 그럼 알아서 지들끼리 매칭이 된다고. 얜 제일 작은 거, 얜 그 다음, 얜 제일 큰 거. 자세한 거는 수업할 때 더 얘기하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뒤쪽에 한번 풀어보시고 안 풀리는 거는 수업하면서 더 얘기하면 되지. 그 다음에 이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도형에 활용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 1039번이네요. 1039번 이렇게 쓰여 있어. 한 평면 위에 있는 서로 다른 8개의 점이 있어. 그냥 점이 8개가 찍혀 있는데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위치하지 않을 때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야. 우선 이건 그냥 진짜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점이 8개가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이 몇 개 있냐고 물어봤어. 그럼 점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인데 직선 만들려면 점이 몇 개 있어야 돼? 점이. 점 2개만 있으면 되잖아. 직선 만들려면 점 2개만 이으면 그게 직선이 되니까. 그치? 그러면 점 8개 중에 점 2개만 있으면 직선이 되지.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는 그냥 8개 중에 2개 골라주기만 하면 돼. 8개 중에 2개 골라주기만 하면 돼. 이게 그냥 직선이니까. 점이 이렇게 8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8개의 점이 있어. 이 8개의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 그러니까 여기 있는 8개 점 중에 아무렇게나 2개 선택하면 직선이 나오잖아요. 아무렇게나 2개 선택하면 직선이 나오잖아. 그래서 저 8개의 점 중에 2개의 점을 골라주기만 하면 다 직선이 된다 이거야. 근데 그 1043번 같은 경우는 1043번이죠. 104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점이 이렇게 나란히 있어. 점이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좀 있거든요. 거기 있는 문제처럼 이렇게 점이 나란히 있는 경우가 있는데 나란히 있으면 문제가 있지. 뭐가 문제야? 이렇게 2점 골라서 만든 직선이나 이렇게 2점 골라서 만든 직선이나 이렇게 2점 골라서 만든 직선이나 지금 이게 다 직선이 똑같다는 거 알겠지? 선분 구하는 게 아니라 직선 구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어지거든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우선 한 번은 풀어보고 막히면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면 되는 거고 한 번은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1044번 여기에서 다시 얘기하게 되는데 비슷한 내용 또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점이 이렇게 8개가 찍혀 있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이렇게 반원 위에 이제 점이 8개가 찍혀 있대. 근데 이거 이용해서 삼각형을 만들어 달래. 그럼 여기도 관점은 똑같아요. 삼각형 만들려면 점이 몇 개 있어야 돼? 점이 3개 있어야 돼. 3개.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점 8개의 점 중에서 3개를 골라내면 그게 곧 삼각형이거든. 근데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점 3개를 아무렇게나 고르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안 되는 케이스가 뭐냐? 여기 빨간색으로 찍어 놓은 4개의 점 중에서 3개를 선택하게 되면 점 이렇게 선택하면 이건 직선이지 삼각형이 아니잖아. 그지? 그리고 밑에 있는 4개의 점 중에서 점 3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저건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갖다가 빼면 된다. 앞에서 내가 좀 특이하다고 했던 그 케이스랑 비슷한 거 느껴질 건데 또 이거랑 똑같은 관점으로 풀면 또 틀려요. 앞에 있는 문제는. 근데 아무튼 삼각형 만드는 방법 어떻게 된다? 전체 점 8개 중에 3개 골라서 삼각형 만들면 되는데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것 같은 그 케이스만 갖다가 제거해 주시면 된다고. 밑에 있는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이제 1048번에 있는 요 문제가 좀 복잡하죠. 빼야 될 게 좀 많이 있어서 우선 한 번은 풀어보고 안 되면 수업하면서 질문하시면 되는 거고 1049로 갑니다. 1049번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5개의 평행한 직선과 3개의 평행한 직선이 만난대. 가로로 줄이 5개가 있고요. 세로로 3개가 있어. 띵띵띵. 여기에서 뭘 만든다? 평행사변형을 만든다. 그러니까 그 도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원리만 아시면 돼요. 직선 만들려면 점 2개 있으면 되고
삼각형 만들려면 점 3개 있으면 되고, 평행사변형 만들려면, 잘 봐봐, 평행사변형 만들려면 지금 여기에 가로선이 5개가 있잖아. 가로선이 5개가 있는데 저 5개의 가로선 중에서, 가로선 5개요.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가로선 5개. 가로선 5개 중에 평행사변형을 만들려면 몇 개가 있으면 되냐면 가로선 5개 중에 2개만 있으면 돼. 평행사변형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가로선 5개 중에 2개만 있으면 돼. 마찬가지로 세로선 3개 중에 몇 개만 있으면 될까? 세로선 3개 중에? 당연히 또 2개만 있으면 돼. 세로선 3개 중에 몇 개만 필요해? 2개만 있으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5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건 5C2라고 배우셨고 3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건 3C2잖아. 그래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5C 곱하기 3C2개만큼 만들어져요. 계산은 해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1050번이나 이제 그런 문제 보시면 평행사변형 좀 그림이 좀 특이하게 나왔는데 그냥 거기 있는 그림 똑같은 거 말고 대충 어떤 그림이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면 따로따로 세시면 돼요. 따로따로.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 여기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 각각 구해갖고 더해 주시면 돼. 무슨 느낌인지 아실 거고, 안 되면 또 뭐 수업하다가 얘기하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분할 분배에 대한 내용까지 하면 이게 B단계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분할 분배에 대한 내용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는데, 분할 분배는 이제 관점이 이렇습니다. 너네들한테 이제 시킨 게 어떤 거 시키셨니? 1052번에서. 서로 다른 동전 6개를 주머니 2개에 빈 주머니가 없도록 나누어 담아달래. 그러니까 6개를 2덩어리로 분할을 해달란 얘기야. 2덩어리로 분할. 6개를 2덩어리로 분할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방법은 이렇게 돼. 우선 6개를 몇 개로 쪼갤 건지부터 정해주시면 돼. 근데 6개를 쪼개는 방법은 1개 5개로 쪼개는 방법이랑 2개 4개로 쪼개는 방법이랑 3개 3개로 쪼개는 방법, 크게 이렇게 3덩어리가 있어. 세 방향성이 있는 거지. 그러면 요 6개를 1개 5개로 쪼개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우선 6개 중에 하나를 골라. 그러면 주머니 하나, 그 하나를 주머니에 넣어놓으면 되잖아. 그러면 남아있는 5개 중에 5개를 골라서 나머지 주머니 태우면 되는 거 알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 3 더하기 3만 약간 특이하거든? 이거 좀 외워두시면 되는데, 3 더하기 3은 6C3 곱하기 3C3인데 이거 2팩으로 나눠야 돼. 우선 여러분들이 외우실 건 이거예요. 여기 뒤에 있는 숫자가 같으면, 이렇게 여기 뒤에 있는 숫자가 같으면 그 같은 숫자 개수만큼 나눠준다는 건데, 그 이유는 이래. 동전 6개가 예를 들어서 A, B, C, D, E, F가 있어. 예를 들어서 동전 6개가 A, B, C, D, E, F 이렇게 6개가 있어. 이렇게 6개가 있는 상태에서 이 6개를 3개 3개로 지금 쪼개는 거잖아요. 그치? 3개 3개로 쪼개는데 예를 들어서 A, B, C랑 D, E, F로 쪼갰다라고 해봐. 그러니까 여기 있는 6개 중에 3개 골라서 주머니 하나에 넣고 나머지 3개를 또 다른 주머니에 넣은 거잖아요. 3개 3개 이렇게. 근데 맨 처음에 6개 중에 3개를 이렇게 갖다가 뽑아. 그리고 남아있는 3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어. 그거랑 이제 경우의 수가 지금 둘이 똑같은 케이스라는 게 느껴지셔야 되지. 얘네 둘이 완전히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머니가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전혀 주머니처럼 안 생겼지. 주머니가 2개가 있는데 여기에 A, B, C가 있고 여기에 D, E, F가 있는 거랑 여기에 D, E, F가 있고 여기에 A, B, C가 있는 거랑 어차피 주머니 2개가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똑같다고. 그래서 이렇게 2덩어리가 똑같은 거니까 그거 2팩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외울 때는 그냥 간단하게 뭐라고 외우시면 된다? 여기 숫자 같은 개수만큼 나눠주면 된다. 여기는 3이 2번 나오기 때문에 2팩으로 나눠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고로 이거 하나 정도만 더 얘기해드리면 6개를 2개로 쪼개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돼. 우선 6개 중에 2개 고르고 남아있는 4개 중에 2개 고르고 남아있는 2개 중에 2개를 고르는데 여기 이제 똑같은 2개짜리 덩어리가 몇 개 나와? 3덩어리 나와. 그러니까 이건 뭘로 나눈다? 3팩토리얼로 나눈다. 우리 조합에서 문제 풀었던 아이디어랑 유사하게 생겼어요. 3팩으로 나눠주시면 된다. 뭐 이런 거거든. 근데 이거의 연장선상에서 등장하는 게 1056번에 있는 거야.
1056번에 있는 거 보시면 시키는 거 하나씩 해주시면 돼요. 1056번. 5개의 사탕을 2개, 2개, 1개로 묶어서 3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주래. 그럼 시키는 거 순서대로 하시면 돼. 5개를 2개, 2개, 1개로 쪼개는 방법은 5개 중에 2개 고르고 남아있는 3개 중에 2개 고르고 남아있는 1개 중에 1개를 고르고 이러면 5개가 3덩어리로 쪼개져. 근데 조심하라 그랬지. 여기가 2개, 2개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2팩으로 나눠주면 돼. 여기까지가 뭐야? 5개를 둘둘 하나로 쪼개는 경우의 수야. 그럼 이렇게 쪼개놓고 나서 끝나는 거냐? 아니지. 5개를 2개짜리 한 덩어리, 2개짜리 한 덩어리, 하나짜리 한 덩어리로 이렇게 쪼개놨단 말이야. 근데 이걸 3명의 학생에게 나눠줘야 되잖아. 3명의 학생에게. 그러면 이거를 A, B, C라는 3명의 학생에게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 그러면 이거를 A한테 줄 수도 있고 B한테 줄 수도 있고 C한테 줄 수도 있죠.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 3개, 얘는 2개, 얘는 1개. 뒤에 3팩토리얼 갖다가 곱해주시면 된다고. 그러면 다 나눠주는 거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뭐 좀 미진한 부분은 수업 시간에 더 얘기를 궁금하면 더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1061번 대진표 작성하는 거. 대진표 작성하는 거는 분할의 연장에 있는 문제예요. 이게 이제 풀이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방법 따라서 하시는 방법만 익히시면 돼. 대진표가 이렇게 작성이 돼 있대요. 여기 이제 5개의 합급을 여기다 집어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럼 1차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은 뭐냐? 결승 기준으로 쪼갭니다. 그러니까 여기 결승 기준으로, 아니 뭐 결승이 아니지, 여기가 결승이지. 아무튼 저 결승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2팀이랑 오른쪽에 있는 3팀은 서로 달라. 그래서 5팀을 먼저 2팀, 3팀으로 쪼개 주셔야 돼. 5팀을 어떻게 쪼갠다? 5팀을 2팀, 3팀으로 쪼개 주셔야 돼. 이쪽에 들어가는 2팀과 이쪽에 들어가는 3팀은 명확히 다르죠. 그럼 이거 경우의 수는 어떻게 세냐? 5개 팀 중에 2팀 골라서 왼쪽에 집어넣고 나머지 3팀을 오른쪽에다 집어넣으시면 돼.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2팀 같은 경우는 걔네 둘이서 그냥 경기하는 거니까 여기는 지위에 차이가 없는데 여긴 좀 문제가 있지. 여긴 뭐? 부전승 한 팀을 또 골라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있는 요 3팀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쪼개줘야 돼? 2팀 한 팀으로 쪼개줘야 되지. 그 2팀과 한 팀의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3팀을 2팀 한 팀으로 쪼개줘야 돼요. 그러면 3팀을 2팀 한 팀으로 쪼개는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지. 3C2 곱하기 1C1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제 이거 답은 어떻게 되냐? 이제 계산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우선 5팀을 2팀, 3팀으로 쪼개주시면 여기까지 끝나 있는 상태야. 그지? 그 상태에서 여기 2팀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여기 있는 3팀을 또 어떻게 해야 된다? 3팀을 2팀, 한 팀으로 쪼개주시면 된다. 결승 기준으로 하나씩 낮춰가면서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게 B단계 문제들이고, 이제 이거 다음에 하게 되는 거는 또 뭐 늘상 그랬듯이 뒤쪽에 있는 마무리 실전 문제까지 하면 책이 마무리가 되겠네.